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 셀메드 류약사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신종 독감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은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바꾸어 놓았고 직업의 변화도 야기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전 세계적인 현상은 막대한 유동성의 공급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의 자산을 상승시켰으며 2022년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에서 미국의 6개월에 걸친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과 자산,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그럼 과연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을까? 바이러스는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적으로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 기반의 생명체에 기생해서 세포 내부에서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세포 기반의 생명체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 기반의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세포로부터 추리한 이론으로 유전자 내에 이동이 가능한 유전자인 이동성 유전인자들이 어떤 경로로 세포를 탈출해서 다른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화 이론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던 생명체가 기생생활에 적응하면서 기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태화되어 바이러스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로 위 두 이론과는 다르게 세포가 나타나기 이전에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바이러스가 먼저 출현했고 추후에 세포가 나타나면서 기생했다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현재까지 어느 이론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두중이란 신생아의 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채 작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 기형을 가리킵니다. 2015년 브라질에서 발생한 소두중 발병은 한 해 동안 2,78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상은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 아프리카 우간다 지카숲에서 서식하는 붉은 털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인의 80%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나가거나 수일의 잠복기 후에 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는 태아에게 감염되어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소두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아의 뇌 발달에 지카 바이러스는 어떤 영향을 줄까? 초기 임신 3개월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태아가 소두중에 걸리게 되며 임신 후 감염될 경우에는 자궁 내 태아 사망 및 태내 발육 지연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쥐의 실험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뇌피질 형성을 방해하여 자궁 안에서 쥐의 새끼의 성장이 지연되었고 결과적으로 태어난 새끼는 소두중 증세가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뇌세포 증식부를 축소시켜 대뇌피질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아이에게서 나타나지는 않으며 약 6-29%의 영아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우리의 생활, 삶, 직업, 자산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고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면역 향상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되며 특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 셀메드 류약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